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요즘 부동산 상당히 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슬기로운 투자 생활, 그러면서도 이기는 투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 바로 이 멘토의 전문가적인 이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자, 저희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지나가는 시장 흐름, 이슈, 그리고 또 재테크의 성공 사례들을 좀 알차게 준비를 좀 했으니까 많은 시청 좀 바라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방송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고민 내용이 있으실 때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2638-3956입니다. 바로 또 자막에도 나가니까 바로 이 해당 궁금하신 내용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강의 내용은 바로 이 부자들만 아는 세테크 전략입니다. 뭐 최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재테크를 잘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금에 대한 절세 전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과연 이 부자들은 어떻게 세테크를 하고 있는지,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은요, 이 다른 투자 자산 대비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 세금이 일단 취득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각 내야 될 세금들이 6개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라고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과연 절세, 진짜 세테크를 하는 것은 바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 이 세 개 세금으로 절세가 가장 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좀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 뭐 불과 1, 2년 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하면서 가장 잡기 쉬운 바로 그 항목이 세금에 대한 규제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강력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금에 대한 규제, 특히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는 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거든요. 결국은 주택을 가지고 장사는 하지 마세요라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 취득세 기준으로, 자, 새로 취득,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주택 해봐야 취득세 1.1%면 됐던 것이, 자, 지금은 2주택, 3주택, 4주택을 나눠서 지금은 가장 많이 내는 취득세율이요, 무려 12%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자, 현재 보통 영업 관련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10% 정도인데 부가세보다도 더 높게 상향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양도세도 좀 규제를 했는데, 자,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그 특히나 과거 20년, 30년 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매도할 때, 자, 지금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안에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주택 20%, 그러니까 10% 대 20% 중과세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불과 바로 지금 뭐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억 원까지 해서 42%가 최종 최고세율이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10억 원 이상 되면 양도차익이 45%에 지금 이것도 3% 이상을 또 증액을 시켜놨고, 여기에 자, 요번 6월 1일이 넘어가면요,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자, 2주택자들은 20%를 중과세를 하고요, 3주택자는 30%. 그러면 이게 중과세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15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되면 45%의 3주택 갖고 있는 분이 하나를 매도한다 그러면 30%, 45%면 75%를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당히 지금 규제가 심했고, 자, 여기에 더 심했던 것이 바로 이 종부세입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부자세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항목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세율, 각 항목별로 이 종부세에 해당되는 세율별로 이 세율이 다 적용돼 있는데, 자, 이것도 일단은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자, 상향을 지금 세율을 상향을 시켰고, 자, 세율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시장가액, 우리가 보통은 이 서울이나 이 정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지정하는 시가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공정시정가액을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에 육박하는,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5%까지 적용되고, 자, 내년이면 이제 100%까지, 그러면 거의 거래되는 거래가 기준으로 이 시장가액을 조정을 해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아마 올해 종부세 내시는 분들 세율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고, 자, 세부담의 상한도 과거에는 150%였던 것이 지금은 300%, 지금도 이게 더블로 더 늘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올해 금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중과 규제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갈 거냐. 자, 기본적으로 주택은요, 양도세 전략이라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자, 국민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며 의무가 되는 바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 요건인데, 가능하시다 그러면 주택 기준으로는 1주택을 유지하시는 게 세금, 비과세 얻을 수 있는데, 단 이게 9억 원이 넘으면은요, 9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좀 내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1주택을 혹시 못 만드셔서 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2주택 되고 3주택 되신다. 좋다 이거죠. 주택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수가 좀 많아지면 현재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주택수에서 좀 빼는 방법. 이유는요, 본인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개인 거고요. 사업자를 등록을 내서 주택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업자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업자는 이 주택수로 따지는 것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아닌 건 임대주택을 좀 통해서 좀 더 세율을 좀 조정하라는 방법도 있고요. 자, 2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 혹시라도 이 금액대가 조금 큰 거, 뭐 6억대, 9억대 이상 되는 것들은 혹시라도 부부 공동 소유라든가 가족 간에 뭐 2인 정도에서 이 공동 소유를 하시게 되면, 자, 종부세나 양도세는요, 인당 세율로 들어갑니다. 각각 개인별로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거는 좀 표현이 머릿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양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율이 감해진다라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율을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가능하면 자녀, 미성년자 빼고요, 뭐 성년 기준의 자녀가 혹시라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별도 세대로 구성하셔서 주택이던 이런 부분으로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가능하시면 또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때도 이런 공제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무조건 그냥 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제되는 비용, 그래서 이 영수증들을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때 그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반드시, 근데 과거에는 그냥 간이 영수증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요 바로 두 가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신다 그러면, 이게 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상당히 모이면요,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공제받는 거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자, 1년 기준으로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팔았더니 양도차익이 이만큼이다, 또 어떤 걸 팔았더니 이만큼 손해가 나더라. 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난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세 안 내지만 이익 난 거는 양도세 이만큼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자, 1년 합산 기준으로 이럴 때 같이 이익 난 거와 손해 난 거를 합산을 시키면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가 합산되면 당연하지만 가감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전체 이익 난 거 세금 내고 손해 난 거 세금 안 낸다, 이게 아니고요. 합산하시면 여러 가지 세금을 반드시 줄일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하시고요. 혹시 이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혹시 이혼하실 때 그냥 위자료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위자료 주시면요, 위자료로 부동산 하나 넘기면 이것도요 다 양도소득세 냅니다. 자, 이럴 때는요 바로 이 변호사 찾으셔서 재산분할 청구권 이거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 비과세, 특히나 세율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그냥 준다고 덜컥 받지 마시고, 비록 형식적인 명목상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권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뭐 요즘은 워낙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소명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좀 대응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자, 종부세는 원래 뭐 부자세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도 종부세 주택에 대해서 1주택 9억 원 너무
좀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거 12억으로 좀 한번 올려보자 해서 뭐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주택 기준에서는 2주택 이상 6억 원이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 이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그러면 나머지 뭐 상가 건물, 기타 토지들, 특히나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80억 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 이거 바로 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토지와 상업용 쪽으로 분산하신다 그러면 종부세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워낙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는 일부지만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1세대 1주택 아니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준비를 하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 보유로 세금 정책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증여. 여러분들 증여 참 뭐 미리미리 해두시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자, 증여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는 늘어납니다. 10년 전의 자산 가치, 20년 전의 자산 가치 대비하면요, 지금 벌써 몇 배가 아닙니다. 10배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여 금액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요. 가능하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전에 좀 증여하는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가능하면 또 지금 아니고 미래에 높은 미래가 가치가 있는 것부터 증여를 좀 넘기는 거. 자, 이것도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증여를 했는데 혹시라도 5년이 안 돼서 매도를 하시면요, 이거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양도소득세가 증여하신 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증여했으면 아버지가 산 날 기준에 취득원가가 돼서 이거는 증여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증여받은 물건들은 5년 이상은 반드시 보유하셔서 5년 이후에 매도하시는 거, 이거 반드시 좀 키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즘 가족 간의 뭐 증여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증여 말고 실제 나는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보통은 가족 간에는 보통 국가에서는 증여라고 다들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꼭 좀 감안하셔서 증빙해야 될 거,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전략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금에 대한 세테크 가능하다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뭐 부자들만 아는 강의, 특히 세테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나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자, 저희가 좀 세미나 특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자들만 아는 연금형 이 부동산 투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니까 요 내용 보시고, 자, 근데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작게, 그래서 반드시 예약 전화, 자, 02-2638-3956번으로 반드시 예약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바로 이 물건 하나, 바로 용산입니다. 자, 이 개요 한번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자,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이고요. 1호선 남영역 역세권입니다. 자, 1.5룸 다세대 주택이고, 자, 현재 시세가 3억 1,700에서 3억 2천인데, 자, 현재 전세 기준으로 들어가면 실제 들어가는 돈, 실투자금 1억 1,900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놓고 보면 지금 해당 위치 자체가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바로 여기가 숙명여대 대학권 생활 인프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집중되고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청파동입니다. 그럼 용산에서도 용산역이라든가 뭐 삼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고개발로 많이 입지가 올라가 있고 고평가가 돼 있어서 프리미엄부터 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청파동은 아직은 저개발, 저평가돼 있는 입지에 주변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는 용산이라고 하면 아마 전국 기준으로 해서 가장 다양한 개발 호재, 그것도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 용산공원 개발부터 해서 서울역 개발, 그리고 용산역 개발 등이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입지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지역 용산역 바로 위 청파동, 바로 여기 서울역, 바로 이것이 한강 대로변인데 바로 여기 숙명여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주변 자체를 용산민족공원, 한남뉴타운, 바로 이쪽이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국제업무지구. 자, 기본적으로 주변 자체가 굵직굵직한 용산 안에서도 인접되어 있는 개발의 호재, 바로 꽃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일단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 용산이 일단은 아직 개발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강남에 지금 이미 강남 중심업무지구부터 해서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서 바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꾸며지고 있는 중심이 바로 용산이거든요. 자,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이 부분이 100%다 개발이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자, 과연 향후 미래가치 청파동이 그래서 더욱 부각이 되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용산 자체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게 단순 개발이 아니거든요. 이 개발만 해도 벌써 16개, 이거보다도 더 많은데 실제 대형 개발 호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 지금 당장 청파동 바로 하나가 지금 먼저 들어가는 것이 청파 1구역인데 청파 1구역이 바로 숙명여대가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청파동과 후암동 사이에서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다 이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GTX B 노선, 신분당선, 자, 이게 2027년에서 2029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지금도 교통 용산역 자체가 뭐 KTX에다가 각종 교통 호재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이제 GTX과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과 용산의 이 부동산 가격 차이를 보면요, 상당히 이것도 지금 보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멈출까라고 한번들 반문을 해보시면 상당합니다. 이래서 소형 평형대, 중형 평형대, 대형 평형대. 자,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미래를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더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오늘 지금 바로 이 물건, 이 현장에 대해서 자, 시세가 지금 3억 1,700만 원, 3억 2천만 원 선으로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전세가 약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지금 임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실제 1억 1,9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혹시라도 이제 자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세 약 한 90에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 그러면 뭐 대출 기준이 여기도 한 40%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1억 한 중반대 가지고도 투자가 되는 바로 그런 물건이라는 점이고요. 실제 우리가 용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이거를 과연 단기에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중기로 접근할 것이냐, 장기로 접근하실 거냐라는 측면으로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라는 전략을 좀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이런 점 반드시 한번 키핑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좀 이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바로 물건 한번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요, 5호선 계룡역 도보 약 4분 정도, 자, 여기도 역세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거리가 가까운 곳인데, 자, 여기는 이게 30평대고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 8억 6,500에서 8억 7천만 원. 자, 이게 전세 기준 혹시라도 실제 실거주 아니시고 전세 기준이라 그러면 약 한 1억 6,500에서 1억 7천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이 투자 포인트. 자, 여기 송파입니다. 잠실권에서 바로 붙어 있는 송파. 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바로 이 원스톱 라이프가 최적인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주변 자체가 워낙 인구 자체가 뭐 상권부터 해서 기업체가 있는 바로 이 송파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다양한 직장, 그리고 직주 근접성, 여기에 안정적인 임대가 또 가능하다라는 점.
자, 세 번째는 자, 송파도 강남이나 용산 못지않게요.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이 특히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거여마천, 이 뉴타운 같은 결국은 미래의 투자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변화,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은 곳을 집중하라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바로 이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위치를 좀 한번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롯데 잠실권입니다. 바로 한강변이 바라보이는 자, 여기는 이미 고평가, 뭐 이미 프리미엄 붙을 대로 다 붙어 있는 잠실권이고요. 바로 여기 옆에 오금역과 계룡역 사이에 있는데 자, 희한하게도요. 송파, 여기 바로 옆에가 강남인데 강남, 송파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여기 가밀지구 있고요.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고 여기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이게 은근히요. 동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하남이고 밑에가 성남이거든요. 자, 이쪽으로 지금 개발에 대한 부분, 결국은 치고 올라오는 지역이 이동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롯데가 잠실 롯데 상권으로 되어 있고 강남 지금 현재 국제교류 업무지구 되어 있고 여기 가락 농수산물 상권화도 되어 있죠. 여기 KTX 수서 역세권이 여기 또 들어가 있죠. 밑에 문정 법조단지 기업체 업무단지가 일리 들어가 있죠. 거여마천 뉴타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실 롯데 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동쪽으로 지금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좀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해당되는 지역 중에 일단 강남, 삼성역을 중심으로 송파 쪽에 이 부분이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 업무지구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자, 여기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상당합니다. 뭐 120만 명 일자리도 되고요. 여기에 바로 이 수서 지금 현재 KTX SRT라고 하는 고속열차 지금 이미 개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서의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이유는요. 바로 이 수서역이 문정역 법도단지가 되면서 이 연계가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송파나 강남권에 저 부산이나 광주 내려가시는 분 서울역 안 갑니다. 바로 열리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 강남권 강남 3구에서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 거여마천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만큼 인구가 지금 여기는 강남부터 잠실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지구 재개발부터 재건축지구가 많이 지정이 됐지만 이 거여마천 여기가 지금 2만여 가구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이주 인구부터 해서 개발 속도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 물건 아파트입니다. 8억 6,500에서 8억 7천. 그래서 1억 6,500대에 1억 7천만 원대면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30평대이기 때문에 실제 미래 가치, 지금 주변 시세가 12억에서 14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세미나 강의 진행 예정이니까 충분히 2638-3956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이제 요 정도 됐고요. 자, 오늘 이제 보신 내용 중에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특히 뭐 세금 관련된 절세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도요. 각각의 특징, 특히 장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투자하시는 거를 좀 적극 권장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부자, 멘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